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수모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사회 연석 오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우, 네, 대부분 오늘 처음이시죠? 네. 이 운명이라는 게 말입니다. 운명이라는 게 참 가혹할 땐 운명이 왼수예요. 그런데 운명이 좋은 사람의 경우 잘 풀려갈 때 참 운명이라는 게 자기 부모처럼 참 친근하고 좋죠. 저는 한평생 불운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죽지 않고 더 큰 사고 없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운명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운명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와 계시고, 이 하늘의 별은 새벽에 뜨는 별이 있고 또 한밤중에 뜨는 별이 있죠. 꽃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도 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자기 전성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자연스럽게 나쁜 시기에 접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시기에 접어들기도 하죠. 자, 만약에 20세 되는 사람이 당신은 40년 후에 운이 아주 나빠서 20년간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 괴롭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 고통스럽지만 20년 후부터 계속 좋아진다면 그게 아마 나을 겁니다. 저는 꺼주세요. 저 끌라고 좀 꺼져 있네요. (20세) 25세 미만 남자 있나요? 없어요? 최근에 군대 갔다 오신 분. 저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주 끔찍한 운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참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끔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운명이고 입에 담지 못할 참 무서운 운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여자분인데 자기 남편은 지금 형무소에 들어가 있어요. 5년형을 받고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됐죠. 딸 둘,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를 강간해갖고 체포가 됐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경찰 부르라고 시키고 가만 앉아 있다가 체포돼서 갔죠. 그리고 엄마 되는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운명을 한탄하면서 남편을 지탄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을 잘 보다가 당신 더 나쁜 운을 가서 대비하세요. 아직 당신 정신 못 차렸습니다 하고 호통을 쳐서 쫓아버린 적이 있어요. 참 저로서도 가혹한 얘기지만 솔직히 더 나쁜 운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죠. 그것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행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이름을 풀고 사주를 풀고 그래야만 아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주를 풀면 그 사람의 항해 지도가 나오죠. 그렇지만 그 항해 지도에 들어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때 점을 치거나 관상을 보거나
여기에도 참 운수 나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여러분도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운이 나쁠 때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공자님은 진위례라는 괴상에서 두려워하되 반성한다. 그리고 건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나쁜 점만 생각하지 말고 그나마 현재 내가 좋은 게 뭔가를 골라보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아직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최악의 상황인 분은 여기 안 왔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희망을 가지시고 여자의 그 옷, 참 요즘 세월이 갈수록 여자들이 옷을 잘 못 입어요. 여자의 옷은 운명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데 잘 차려 입어야죠. 아주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핫팬티 뭐 이런 거. 우리 얼굴은 천지인 상제로 돼 있어요. 또 우리 얼굴과 배와 다리에서 또 천지인으로 돼 있죠. 우리 몸은 9등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가 조화가 맞아야 행운이 오지요. 이 핫팬티라고 그러죠. 허벅지까지 나오는 옷, 그것을 입고 쓰레빠 신고 거리 다니는 여자 한 번 나서면 수백 명 봐요. 거리가 다 그러니까. 그거는 운명에도 나쁘고 그러니까 운명의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겠다 이런 뜻이 있죠. 삼풍고 또는 천풍구라고 얘기해요. 이건 애인이 도망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는 지나칠 경우 남자들이 빨리 지루해해요. 그것은 한때 시선을 끌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손해예요. 또 아주 노출이 너무 심한 경우 있죠. 민망한 정도로 심한 거는 건의천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은 돈이 안 생겨요. 평생 다 좋은데 돈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저 그런 차림으로 영원히 살아야 돼요. 노출된 거를 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중으로 노출돼서 무릎 아래쪽에 노출이라는 거는 노출 안 하면 나쁘죠. 보통 여자분들은 바지를 입고 요 밑에는 약간 내놓은 게 있는데 참 보기도 좋고 괴상의 뜻은 뇌풍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점쟁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크를 사용하는 게 뇌풍항이죠. 이거는 연이 바람 타고 올라간다. 혹은 용이 하늘로 치솟는 상태지요. 그런데 신발 스레바에다가 질질 끌고 다니면 삼풍고가 되는 거예요. 도둑맞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부터 배신당한다는 거고 이거는 결혼을 너무 여러 번 한다는 뜻이죠. 여러 번 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 대개 결혼을 여러 번 한다면 그만큼 영화가 상영되다 끝이고 또 자꾸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데미지가 많죠. 소위 운명 낭비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점을 쳐달라고 해서 치자니까 그 부인이 점을 쳐달라고 해서 점을 쳐줬어요.
죽습니다 라고 진단했죠. 저는 오늘은 지금 두 번째 다 나쁜 얘기를 하는데, 저는 90%는 좋은 운을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의 숨은 좋은 운을 금방 발견해서 희망을 주지요. 나쁜 운은 잠시 잊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폭포에 배가 떨어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눈을 감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노래 불러요. 뭐 떨어지겠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떨어지려고 노를 젓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운은 무조건 좋을 거야 라고 눈 감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나 눈 가리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일단 위기에 처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자기가 어떤 애인을 표적을 하는데 저 여자가 날 사랑할지 안 할지를 점쳐달라. 그건 아주 비겁한 행위죠. 게임할 때 남의 카드를 몰래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자 마음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고, 그게 양의 본성이죠.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스승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점을 쳤더니 죽습니다라고. 참 뇌파풍이라는 회상인데, 지하실에서 가만히를 뒤집어 쓴다라는 회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싸납게 쳐다보면서, 선생님, 그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은 저를 왜 그 사람한테 결혼시켰습니까? 하고 항의를 해요. 저는 결혼하라는 말 한 적 없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인사받은 적은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다음 달에 결혼하니까 인사차 왔습니다 해서 중곡동 포장마차에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좋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며칠 결혼 앞둔 사람 보고 당신 남편 10년 안에 죽는다고 말할 수는 없죠. 또 무슨 귀신이라고 그렇게 정확히 봅니까? 남녀가 궁합을 볼 때 좋고 나쁜 게 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누가 와서 궁합을 봐달라고 여자가 갖고 오면 남자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은 뭔 좋은데 뭐가 나쁘다. 돈을 못 번다든지 건강이 나쁘다든지 바람이 난다든지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남자가 왔을 때는 너 그 여자 사랑하니? 사랑한다. 그 여자를 보면 여러 가지 욕심이 동하냐? 네, 그럼 결혼해. 이거예요.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운명은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자의 경우는 참 가혹해요. 여자는 의리가 일단 있으면 안 돼요. 의미라는 것은 자기 책임이 없어요. 의미의 본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감춰놓던 돈 살리려고 투자하면 바보예요. 여자로 잘못해가는 겁니다. 내가 돈이 어디서로 나가야 돼요. 남자가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도 친구한테 빌리든 뭐 어디서 하든 절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남자가 행복한, 좀 잘 나가면은 이리 와봐, 돈 다 내놓고 나머지 어디다 감췄어 하고 충고하는 게 여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저는 그 여자한테 한참 보고 있다가 그야말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본 거예요. 당신 사주를 대보고 하고 자세히 보다가, 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적어도 저 사람 죽고 나서 한 번 이상 결혼할 테니까 잊어버리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금방 웃으면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를 만나서 얘기했어요. 야, 너 내가 점을 쳐보니까 너 죽겠다. 그런데 그게 눈물을 흘려요. 너 바보다. 너 지금 이번 생에 인생이 행복했느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없어지고, 영화로 말하자면 재미없는
영화 도중에 끝나고 새 영화 볼 텐데 앞으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우주는 끝없다. 그러니까 네가 울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얼굴이 좀 밝아져요. 그날 밤 죽었지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자기가 이제 1시간 있으면 죽을 텐데 제자들이 모여서 걱정하니까 웃으면서 내가 유리할지 니네들이 유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그리 슬프다고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런 말도 있죠.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니까 운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좀 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그렇게 나가야죠. 자기가 가장 불행할 때 현재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 저마다의 현재 위치가 있죠. 뭐 회사에서 부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자기 부동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참 직업도 없고 하루하루 괴로운 사람, 배신당한 사람 등등 많아요. 자기 위치가 있죠. 우리 이 나라에 영토가 있듯이 운명에도 영토라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운명 영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 영토라고 하는 거는 누구는 재벌이고 아주 부자고 자기는 참 가진 게 없고 참 괴로워요. 그거는 자기 영토를 다 돌아보질 않아서 그래요. 이 영화는 일직선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지만 운명 운명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 자기는 이렇게 요 통로를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가서 또 이런 데를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좋은 데는 가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겠죠. 영토를 자꾸 넓혀야죠. 일단 계속 영토를 넓혀 나가야 돼요. 영토를 넓히는 방법은 뭘까요? 안 하던 짓을 해봐야 돼요. 탐험. 우리 이 인간이 호랑이나 독사보다 더